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3강 두 개의 파리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교재로 방송됩니다. 오늘도 다지사 주인공 강명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지난 한 주, 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예.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시리아를 침공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국내 사건은 여러분들 워낙 많이 아시는 거라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더군다나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교학사에서, 한국사 교과서가 새로 이제 검정이 됐는데, 그때 이 교과서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이제 역사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이제 준비하는 게 좀 있어서 네네. 지금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오셨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향후에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따가 말미에 방송 말미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과서 왜곡, 교과서 왜곡이 아니죠. 역사 왜곡에 관련돼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사실 이 방송 2화에서요. 경술국치일에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독립문까지도 독립문에 독립이 없다라는 편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됐었는데 어떻게 오늘은 좀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 속 오늘 이런 거 없나요? 예, 있습니다. 90년 전이죠. 네네. 지금으로부터 1923년 9월 1일. 네. 오전 11시 59분에 일본 도쿄, 즉 일본의 관동 지방이죠. 예, 진도 7.9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관동 대지진.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당시 신문 기사라든가 사료에 의하면 사망 행방불명자가 약 14만 명. 그다음에 이재민이 340만 명 정도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죠. 지진이 굉장히 컸나 보네요. 예, 후쿠시마에서 이제 지진 해일, 쓰나미 피해로도 엄청난 게 있었지만, 그 당시 1920년대만 하더라도 변변한 내진 설계라든가,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한, 이런 대비가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제가 관동 대진을 말씀드리는 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이 당시에 일본 동경에 거주하던 많은 조선인들 비롯한 많은 사람도 있었고 특히 조선인이 이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학살당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마어마한 좀 관동 대지진이 한국 조선인 때문에 피해자가 많았다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가 돌았다라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단순하게 지진이 발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한국인이 죽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일본인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대량 학살당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당시에 일본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1923년이라고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910년, 10년대에 백오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었죠.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신민회가 해산이 되면서 국내에 있던, 조선에 있었던 많은 독립지사들이 국외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다거나 하는 독립운동을 하러 이제 국외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조선인들이 또 일자리를 찾아서 요즘으로 치면 아메리칸 드림처럼 일자리를 찾아서 일본으로 또 해외로도 좀 나가는 시기하고 또 일정이 겹쳐요. 이런 시기에 그 다음에 또 좀 지나게 되면 1919년
네. 28 독립선언, 동경에 있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바로 3.1 독립운동이 예. 일어나게 되죠.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일본 정부는 그 동아시아, 즉 일부 대동아공영권을 네. 하는데 지배에 어떤 여러 가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전국, 이게 세계로 우리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그렇죠. 하기 위한 좀 활발한 활동을 하던 시기였다는 거죠. 예, 그렇죠. 특히나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3.1 독립운동은 조선에서의 독립운동의 기운을 고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그다음에 또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20년대가 들어서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전쟁이 국면이 일단 소강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군수산업을 기반으로 했었던 일본 등의 나라들은 경제공황을 맞게 되죠. 네. 그러다 대공황을 맞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네네. 또 일본 내부에서도 일본의 제국주의,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목소리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에 네. 대한 요구들이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본 내부적으로도 일단은 굉장히 좀 정부로서도 위기감이 좀 고조되는 상황이었고, 국내외에서 온갖 이런 좀 압박감이 들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런 지진이라는 엄청난 또 이게 피해가 그렇습니다. 있었군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저렴한 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원성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생방송 애국 전선이 추석을 맞이해 주식회사 우진 축산유통과 함께 소갈비 100세트를 한정 판매합니다. 네, 오늘 저희 애전 홈쇼핑은요, 호주산 소갈비 100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인터넷 최저가 무려 99,000원. 와우. 대박. 명품 선물 세트 가방에 5kg 포장이고요. 민중의 소리 주문 고객에 한해 특별히 배송비 무료. 여러분의 안방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근데 광우병 걱정은 없나요? 이번 제품은요, 미국산 아닌 호주산, 청정 호주산으로 광우병 걱정이 절대 없습니다. 100세트만 판매하나요? 네, 애전 홈쇼핑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히 모시는 국내 최저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추가 물량은 어렵습니다. 문의 전화 02-2634-6565 02-2634-6565 매진 임박,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우지 아빠, 사랑해요. Me and my whole crew, we popping bottles. Tonight's a good night, and that's the reason we'll put this club down.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는요, 이 지진이 바로 나면서 부분적으로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계엄령이요? 왜 근데 하필 계엄령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계엄령이라고 하는 건 경계를 좀 엄격하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일본의 국외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네. 이러한 대지진과 같은 커다란 그 재앙이 겹치게 되면 민심도 굉장히 흉흉해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도 일본 국민들이 동경 간도 지방, 간토 지방이라고 하는데 네. 관동 지방의 특히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서 이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네. 이때 이게 유언 비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조선인이 방화를 하였다. 약탈을 한다. 그리고 우물에 독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자체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자경단,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의용 경찰, 방범 순찰대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 조직하는 자경단을 조직을 해가지고요, 외모가 일본인이 아닌 중국인이나 조선인 같은 사람들을 네.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경단이 경찰은 아닌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어떻게 따지면 일반인들 중에서 스스로 이제 마을을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뭐 예, 그렇죠. 사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민간단체 요새로 치면 무슨 뭐 방범순찰대 네, 뭐 이런 예, 정도가 그렇군요. 되는 거겠죠. 네, 그런 분들이 일본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대부분 다 이제 학살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예. 근데 사실 뭐 우물에 독을 넣고 이런 얘기가 웬만하면 이게 통하지 않을 텐데, 지진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그런 이야기가 통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건가요? 학살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요때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네네. 임시정부의 그 기관지가 바로 독립신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독립신문의 그 취재에 의하면, 네.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조선인이 살해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인이 쓴 그 기록에 의해도 네.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살해되었다. 네. 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솔직히 우리도 한국 사람이어도 한국 사람 같지 않게 생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걸 본인이 일본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일본인 같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걸 예. 어떻게 또 분간을 해서. 예. 그래서 아까 그랬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선은 조선식이나 중국식 복장을 한 사람은 바로 살해를 당합니다. 바로 살해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모가 약간 미심쩍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저희도 뭐, 이제 학교 다닐 때, 야, 이 녀석은 참 얼굴이 참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네. 뭐 이렇게, 그렇죠, 예. 이런 친구들이 이제 놀림도 좀 당하고 네네. 그랬잖아요. 근데 복장은 이제 조선인의 복장, 중국인의 복장이 아니고 일본 복장인데, 외모라든가 풍기는 어떤 분위기가 네. 조선인일 수 있고 중국인일 수도 있다, 이런 그쵸, 이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일본어로 15엔 50전1을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고엔 고지센 이렇게 되는데, 주코엔고지센? 예. 네. 근데 요 발음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왜 경상도 분들 발음이 예. 쌀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살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네네네. 요런 차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걸 시켜봅니다. 주코엔, 예. 뭐라고요? 주코엔 전 죽겠네요. 고지센. 예, 바로 죽는 거죠. 주코엔고지센? 네. 해보고 나서 발음이 좀 억양이 이상하다. 이러면 그렇구나. 너 일본인 아니지. 네. 이래서 살해를 그래서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안 예, 좋으면. 사투리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방 그러게요. 사람들. 이제 그렇게 해서도 많이 살해를 당하고요. 참 그래서 이게- 이 살해 어떤 폭력적인 학살을 피해서 조선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네. 도망가다. 그래서 결국에 경찰서, 경무대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 자경단들이 경무대까지 쫓아와서 살해를 하고 이것을 일본 군경은 방조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까지 왔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보호를 해주지 않고요. 예. 사실상 뭐 살해인을 도왔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목적일 텐데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록 내버려둔 의도가 대체 뭘까요? 내버려 두었다라기보다는요, 조장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일본은 지진 발생 전에, 네. 관동 대진이 발생하기 전에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났죠. 예. 그 다음에 대만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은 대규모 봉기를 유혈 진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1운동 때 뭐 대표적인 게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수원에 제암리라는 교회가 있는데 네. 마을 사람들 다 모이게 합니다. 예.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출입을 봉쇄하고 불을 지르지요. 네네네. 거기에는 뭐 성인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혈 진압, 독립이라든가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유혈로 진압하게 되니까 민중들의 저항도 그에 마찬가지로 거세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일본이 공권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을 앞세워서 네네. 이렇게 학살을 자행하였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살짝 뒤로 빠져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뭐 군경 나라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반항심이 워낙 커지던 때니까요. 그렇죠. 반발이 커지던 때니까요. 예. 대지진이 바로 이제 9월 1일 날 오전 네. 11시 59분경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바로 오후에 일본 경시청에서 정부에 출병을 요청을 합니다. 출병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치안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동시에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요. 네. 당시에 내무대신이었던 미즈노
네. 미즈노는 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경시총감 아카이케 등이 동경 시내를 밤에 한번 순찰을 돕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9월 2일이 되겠죠. 네. 동경하고 가나가와현의 경찰서하고 경비대로 하여금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합니다. 직접 지시를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서 진상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한 진상을 또 보고를 하라고요? 예. 거기에 보면 9월 2일 그다음에 9월 3일 사이에 내무성 경보국장인 고또의 명의로 네. 전국 지방장관 그리고 조선총독부, 타이완 총독부에도 폭동의 그 전문이 전보죠. 네. 전보가 발송이 됩니다. 이 전문 내용은 바로 뭐냐면 동경 부근의 진재, 지진의 재앙을 네. 이용해서 조선인이 각지에서 방황하는 등 불령, 여기서 불령이라고 하는 건 불평불만이 많아서 멋대로 한다. 네. 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며 현재 동경 시내에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뿌리는 자가 있다. 헐. 동경에서는 이미 일부 계엄령을 실시하였으므로 각지에 있어서도 충분히 주밀한 시찰을 가하고 조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엄밀한 단속을 가해주길 바란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일 오후, 그러니까 대지진이 발생한 그 다음 날 저녁에 긴급 칙령으로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네. 그리고 계엄사령부에 의해서 조선 문제에 관한 협정이라는 것들이 문서가 극비리에 결정이 됩니다. 네. 이 협정의 내용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조선인의 폭행 또는 폭행하려고 한 사실을 적극 수사해 긍정적으로 처리하라. 긍정적으로 처리하라. 예. 이게 이제 뭐 긍정적으로가 여기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조선인이 주동이 돼서 네. 폭력 행위, 네. 폭동을 하려고 했다, 하고 있다. 네. 라는 이런 걸,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게 조사하라는 거죠. 네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풍설을 철저히 조사해. 풍설이라고 하는 건 유언비어, 헛소문이겠죠. 네. 소문을 조사해 이것을 사실화하고 네. 될 수 있는 대로 긍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라. 사실로 만들라 이런 얘기는 그렇죠. 유언비어를 잘 조사해서. 네. 그 다음에 보통은 유언비어를 철저히 조사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제 퍼뜨리지 못하도록 그렇죠. 하라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외에서는 특히 적화 일본인 및 적화 조선, 여기서 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주의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배후에서 폭동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선전하라. 무슨 촛불 배우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약간 9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일본이나 조선이나 별반 차이가 일본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타일인가요, 우리가? 예. 그런데 요런 것들이 치안 유지령이라는 긴급 칙령으로 공포가 됩니다. 지금 계엄령으로 나온 것이 그렇죠. 나중에 치안 유지령으로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1925년에 네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원조인 치안유지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 치안 유지령이라는 건 뭐 조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죽이는데 그리고 또 사회 나름대로 그들 사회에서는 불안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자들, 뭐 무장부주의자나 뭐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억압하고 그렇죠. 학살을 하는데 쓰이는 령이었다는 거죠. 국가를 비판하고 저항하는 사람을 폭동 세력이다. 네. 국가 전복 세력이다. 네. 사회불안 조성 세력이다라고 음모를 꾸미고 네네. 그 중상모략하고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하는 이런데 쓰이는 법이 바로 치안유지법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사뭇 닮아 있네요. 우리나라 지금 5.18 때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했었던 바 있는데요. 그게 지금 계엄령도 그렇지만 치안유지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치안유지법으로 바뀌는. 치안유지법,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이 예, 모태가 그렇습니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대한민국 현 정부의 모태가 일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무시무시한 얘기인데요. 네. 예, 요 당시를 증언한 신문이 바로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이고요. 이 특파원이 들어와서 네.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고 보고한 바에 의하면 6,661명이 피살되었다. 조선인이. 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네. 그 일본의 그 자경단들이 죽창, 일본도, 곤봉, 철봉
그리고 도망치는 한국인들을 잡아서 무차비 학살한 사건. 네. 예, 그리고 일본 관원, 일본 공권력은 이것을 사실상 방조한. 네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자경단원들이, 일부 자경단원들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죠, 사실. 예. 모두 석방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의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선인들도 조선인들이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조선인은 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다 손 치더라도, 자국 내에 있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얼굴이 그래서도 그렇대고, 뭐 그 김에 사회주의자며 뭐 이런 아나키스트들이며 예. 이런 사람들까지 학살했다 이런 것도 참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선인도 그 일제 저항했다라는 이유로 네. 그런 빌미로 학살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거기에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참혹하게 살해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네. 이 대표적인 경우가 그 당시 그 아나키스트 오스키 사카에라는 분이 있는데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나키스트,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로 네.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무정부주의자는 무정부주의자라기보다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네. 군국주의, 그다음에 또 동아시아 대동아 전쟁을 뭐 이런 그 중국이라든가 조선을 침략하는 것을 예.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는. 상당히 훌륭한 분인데요. 그런데 네. 이분하고 그 오스키 사카에 이분하고 그의 6살짜리 조카 6살이요? 네, 다치바나 소이치 네. 이를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페미니스트 사회주의자였던 오스키의 아내인 이토노에가 네. 일본군 중위가 이끄는 군경에 체포되어서 참혹하게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구타를 당합니다. 맞아서 죽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 시신을 우물에 버리죠. 유기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유명한 아카마스 사건이라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네. 예, 이것은 그 간도 대지진 이후에 그 일본의 그 패닉 상태를 네. 전국적으로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조선인의 학살 사건도 알게 됩니다. 그렇군요. 거의 정말 무슨 홀로코스트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치 시절에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어쨌건 거의 그렇죠. 뭐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것처럼 뭐 인종까지는 아니겠지만 여기는 뭐 일본인 외에는 다 죽어라. 그것도 일본인 그렇죠. 안에서도 이게 일본에 반대하는 예. 정부에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무참히 살해하고 이렇게 끔찍한 살인이 자행됐던 그 중요한 시작이 되었던 것이 이 관동 대지진.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보다 더 무시무시하네요. 그렇죠. 예. 형성평가 1923년 9월 1일 일본의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역에서 발생한 관동 대지진의 혼란을 틈타 조선인, 중국인을 비롯한 일본인 사회주의자를 학살한 사건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루드로 대학살 2번 난징 대학살 3번 홀로코스트 4번 마닐라 대학살 5번 관동 대학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람이 2명이 나오는데요. 네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일본의 고전 영화 네. 감독인 구로사와 아키라, 네. 시린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유명하시죠. 명작 그 일본 영화계의 그 거장이라고 거장이죠. 예. 이분이 구로사와 아키라 이분이 대지진의 혼란기를 소년 시절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직접 그래서- 겪으셨죠. 예. 그래서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조선인, 그다음에 자경단의 그 폭력적인 광기, 네. 그다음에 유언비어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최근에 보면은 그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분이 그 일본의 영화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있었죠. 예. 그런 양심적인 지식인이었다라고 네네. 볼 수 있고요. 그 반대 대척점에 섰던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일본의 소설가인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일본의 가장 그 권위 있는 문학상이라고 하는 아쿠타카와상. 네네. 예, 그 소설가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네. 이 사람은 그 당시 조선인을 학살했었던 자경단의 단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무자비한 학살을 이끌었던 그 한 분이군요. 예, 자경단.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전혀 이에 대한 사과 같은 것은 없는 거잖아요.
사과가 아니라 뭐 증거불충분으로. 끔찍하네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때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까지도 스스로 그런 적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 무참히 학살당한 우리의 선조들의 억울한 넋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이 관동 대지진을 한마디로 이 관동 대지진과 관동 대학살, 조선인 네. 학살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조선의 독립에 대한 조선인의 의지와 네. 저항을 보복한 네. 보복 사건이다.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고 국내외적으로 불평 불만 비판 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네. 추악한 행동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의 첫날 일어났던 관동 대지진과 그 이후에 끔찍한 학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 속 오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개의 8.15라는 주제로 오늘 3강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이어가 봐야죠. 예.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인 자경단원들은 죽창, 일본도 곤봉 등으로 도망치는 조선인들을 붙잡아 무차별 학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무소 안으로 도망친 조선인들까지 쫓아들어와 학살하였는데도 일본의 관원들은 이를 방조하였다. 일부 자경단원들은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모두 석방되었다. 그들이 석방된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사상전향서 2번 준법서약서 3번 증거불충분 4번 천생연분 5번 윤창중 그분. 네, 그럼 학습 목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제가 바로 두 개의 8.15인데요. 네. 지금 그 정부에서 8.15, 다른 8.15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8.15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조국 광복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네. 정확하게 한번 되짚어보는 네. 계기를 마련하는 것. 이게 네. 바로 오늘 수업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개의 8.15라고 하시고 또, 다른 두 개의 8.15,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8.15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상당히 좀 의아스럽네요. 우리에게 두 개의 8.15가 있었나요?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저도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네. 몇 년 전에 이제, 하나가 더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8.15? 광복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렇죠. 우리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보편적인 역사의식이 8.15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네. 광복절을 의미하죠. 네. 일제로부터 독립이 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8.15 이건 뭐냐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명박 정부요? 예, 건국 60년 기념사업회가 조직이 됩니다. 건국 60년을 뭔가 홍보하는 건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해가 2008년이 곧 건국 60주년이니까 이게 네. 사람도 이제 환갑이 되면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면서 정부의 어떤 홍보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만든 행사인데 나라의 환갑이다 이러면서 예, 그렇죠. 예. 기념할 만하죠. 그렇다라고 네, 하면.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건국 60년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국 60년 기념사업회에서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좀 얼핏 좀 들으셨던 기억이 좀 나실 네. 법도 해요. 예. 그러면 이 광복절하고 건국절은 둘 다 8월 15일인데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냐? 네네. 일단 연도가 다릅니다. 그 8월 15일 날짜는 같은데 연도 즉 조국 광복 우리가 알고 있는 조국 광복의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을 그렇죠. 의미하는 거고요.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국절의 8월 15일은 1948년 8월 15일. 네. 즉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네. 날을 기준으로 나라가 건국이 되었다라고 예.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일단 뭐 정부가 수립된 날은 맞는 거잖아요. 그 날이. 그렇죠. 근데 건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광복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이긴 한데요. 어째서 건국하고 이게 다르다는 말씀이신지 언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건국이라고 하면 네네.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렇죠. 정부를 세운 거죠. 네네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은요. 나라를 세운 날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날입니다. 그게 다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세운 것하고 네. 정부가 세운 것하고는 좀 다르죠. 예를 들면 네. 이것은 뭐냐면 나라를 세웠다. 예. 라고 하는 건 그 전에 나라가 없었다. 예. 정부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1948년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성립하지 않았다. 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은 1392년에 건국이 됩니다. 네. 그리고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 병탄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1910년부터 1948년엔 조선, 대한민국, 대한제국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그겁니다. 임시정부를 부정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조국의 광복을 부정하는 세력이죠. 그럼 광복이 되지 않았을 때 이익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까지 깔려 있는 건가요? 예, 저는 요런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8월 15일이 건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일이 건국일이 됩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이 되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됩니다. 네. 그때 이미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임시정부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나라 자체는 건국이 됐단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임시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부로 바뀌게 된 날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국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날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라는 그때 이미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미 설립이 된 거고요. 그렇죠. 건국이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또 뭐냐? 네네. 이 대한민국하고 가장 관련 있는 단어,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이죠. 네. 이 대한제국하고 대한민국을 인수분해하면 다 같은데 제자와 민자가 다르죠. 그죠. 아시겠지만 제자가 뭐죠? 황제. 그렇죠. 네. 민은 백성, 국민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은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 황제가 환궁을 하면서 광무개혁을 통해서 대한제국이 수립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채는 주권이 바로 황제에게 있는 황제국가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1910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 병합이 되면서 네. 일제 병탄으로 접어들면서 황제의 주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은 처절하게 싸우게 되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백오인 사건, 신민의 해산도 네. 여기에 관련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 네. 애국지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따랐다는 거죠. 네네. 광복이 되기까지. 네. 그것을 부정을 하게 된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910년에 대한제국이 멸망을 하고 1919년에 대한민국으로, 그러니까 황제의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백성들이 직접 주인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또 이제 건국을 하고 정부를 임시로 수립을 한 것입니다. 1919년에. 그렇죠. 그리고 임시정부가 독립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죠. 예, 1945년까지. 예. 네. 요것은요,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은 순종 황제죠. 네. 융희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이죠. 예. 을사죠. 일본의 강제가 있었지만, 네네. 예. 그리고 융희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은 결국에는 이 주권을 일제한테 주었던 것인가? 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일제 주권을 준 것이 아니라 일제에 의해 빼앗긴 주권은 원래는 국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우리 다 아시겠지만 1919년 3.1 독립운동, 네. 3.1 만세운동 때 만세 독립선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네. 조선은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네. 가 있죠.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또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나온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임시정부로부터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건국이 그때가 아니라 임시정부 건국이 맞네요. 대한민국 맞습니다. 임시정부 건국일이. 예. 그때가 몇 월이라고요? 4월 11일이 됩니다. 그러면 4월 11일을 건국으로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세력들의 음모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셔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역사를 잘 모르셔서. 아마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의 대다수가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자.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임시정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역사 자체, 이런 분들이 만든 임시정부를 부정하겠다라는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보기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보기.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땡땡땡땡의 법통과 불위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번 미창과부 2번 경기동부 3번 오장육부 4번 카드할부 5번 임시정부. 그리고 요것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 뉴라이트의 학자들은 1948년, 47년에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이 되지요. 요때 헌법에 주권재민사상, 국민주권사상, 뭐 신체자유를 보장한다. 요때 근대 국가로서의 헌법과 국채가 요때 잡혔다,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의정원, 오늘날의 이제 국회와 같은 기구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미 임시의정원의 법률에 헌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임시정부라고 했지만 사실상 정부로서의 역할은 거의 다 가지고 있었던 정부였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그리고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여기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한다는 말 자체가 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다음 민주공화제. 민주공화제니까 당연히 공화가 뭐예요? 공동으로 조화를 이룬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주권, 주권재민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한민국 재헌의회에서 만든 헌법에 처음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어찌됐건 사실 이제 광복이라는 것을 물론 대한민국 건국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요. 광복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우리 누가 대신 찾아준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독립운동 열심히 해서 결국은 일제로부터 스스로 독립을 해낸 그런 정말 전 국민이 물론 이제 친일파 이런 쪽은 아니겠지만요. 전 국민이 나서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랑스러워야 해야 될 그럴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날을 오히려 건국일로 바꾸자. 그것도 제대로 된 건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조작된 그런 건국 날로 왜곡과 바꾸자. 날조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친일적인 의도가 많이 담겨 있지 않나. 독립의 역사를 애써 부정하려는 무언가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것을 이승만이 주장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승만이 주장을 한 건 아니고요.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즉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만 이익을 보는 사람들. 이명박 전 대통령인가요? 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겠죠. 바로 그러면 이승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기엔 워낙 많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명박 아니죠. 자,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하거나 이런 네. 내용들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요? 예, 이승만 대통령도 분명히 상해 임시정부, 그다음 또 임시정부의 헌장들을 존중했어요. 네. 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임시정부 1차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독립민주정부를 재건설하려는 것입니다. 네.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김인현의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의 임시정부에 계승해서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표하여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 네네. 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예. 그 의도와 상관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 본인도 인정했던 임시정부를 우리가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뒤에 있는 우리 후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본인들의 의도 그리고 혹시 이익에 맞게 일부러 이승만 대통령을 본인이 의도한 것과는 달리 건국의 아버지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예. 추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그냥 단순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 이런 거라기보다는 본인들의 뭔가 좀 이렇게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는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이유가 네.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중복되긴 하는데 네네. 첫 번째로는 건국 60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네. 가 되는 거고요. 예. 해방을 이룰 때까지 1945년 광복을 이룰 때까지 정부의 조직이 엄연히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민주공화제를 정착 발전시켜 왔고요. 네. 그래서 건국 6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임시정부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국 60년은 대한민국의 89년, 그러니까 2008년의 움직임, 이때를 기준점으로 하면 네. 89년의 역사를 60년 정도로 축소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우리 독립의 역사 자체를 아예 없는 역사로 바꾸는 예.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1910년부터 1947년까지 역사에 공백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건국 60년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당사자들의 역사의식,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역사의식까지도 왜곡하고 있다. 그 그쵸. 사람들의 참뜻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당사자들 누구도 건국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재수립, 네네. 계승한다 네. 이런 표현을 썼죠. 아, 참 그렇군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그분들, 이 정부를 수립하시는 분들 스스로도 정부의 재수립이다, 계승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60년이 지난 지금에 갑자기 그분들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게 되면 돌아가신 그분들 역시도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더군다나 이거 재헌국회 속기록에 의하면 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네. 이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정부 수립 선포식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그러니까 건국 축하식이 아니라 네. 정부 수립 축하식으로 네.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건국이라는 말 자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 이게 보통은 정부 수립이 곧 건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임시정부가 분명히 먼저 건국을 했었다는 거, 그리고 정부가 재수립됐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네.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 국부로 추앙하기 위해서 예. 건국 60년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건국 60년을 만들어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려면 이승만의 뜻, 이승만의 역사의식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것 자체가 이승만의 역사의식조차도 왜곡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 역시도 정부의 재수립임을 그리고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더라라는 말씀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조직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기 위한 각종 기념 사업을 벌이기 위해 조직된 단체는 다음 중 무엇인가? 1번 국회의원 자격심사위원회, 2번 신용회복위원회, 3번 방송통신위원회, 4번 국사편찬위원회, 5번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 네. 오늘 뭐 2개의 8.15까지 또 쇼킹한 1, 2강에 이어서 쇼킹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한편으로는 참 뭐랄까요.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같이 있는 나라들인데요. 한국과 중국 역시도 최근에 역사, 왜곡 이런 것 때문에 참 한바탕 말이 많은데요. 동북공정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요. 근데 사실 그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좀 자기들이 실수했던 부분을 애써 감추려고 하기 위해서 좀 왜곡을 한다거나 덮으려고 하고 좀 이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역사 왜곡은 참 뭐랄까요.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서 우리의 암흑기였기도 하지만 가장 또 자랑스러운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일제시기를 지나서 광복을 이루는 정말 격렬한 독립운동이 있었던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임시정부가 수립이 그렇죠. 돼서 예. 정말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하셨던 정부가 이 대한민국 땅에도 못 있고 이 만주로 아니 상해로 그렇죠. 네 가셔서까지 그렇게 하셨던 건데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광복의 역사를 그걸 모른 척을 해버린다는 게 그런 식으로 역사 왜곡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인가 이런 걸 좀 느끼게 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국부로 추앙하고자 하는 건국절을 만들어서 추앙하고자 하는 이승만의 뜻까지도 왜곡을 하고요. 네. 이 결국에는 명쾌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친일 행적, 자기 네. 조상들의 친일 행적을 덮고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네. 지지하는 네. 아주 추악한 음모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하고 가장 애국적이었던 시기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시기에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우리 이 선조들의 선배들의 이 투쟁을 그 삶을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 건국 60주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정한 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이었다는 거. 이 광복절 8.15 광복절을 함께 생각하면서 깊이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제3강 2개의 8.15 편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